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잠언집 365 너는 꽃이 되어라 라는 책입니다. 김옥림 지음 미래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의 좋은 말씀에 저자의 글을 더해 만든 법정잠언집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 한 쪽씩 읽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이 고민이 풀릴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싶은 글귀를 만나면 필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몇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은 스스로를 빛이 되게 합니다. 복은 맑고 검소한 곳에서 생기고 덕은 낮고 겸손히 물러서는 곳에서 생기고 돈은 편안하고 고요한 곳에서 생긴다. 이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로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한다면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으로 바르고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은 미소를 지으며 찾아옵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물질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축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덕은 인간이 반드시 갖춰야 할 품성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베품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남에게 주는 까닭입니다. 덕을 갖춘다는 것은 최고의 품성을 지니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돈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복과 덕과 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검소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베풀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꾸준한 노력과 정진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인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기본적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소욕지족, 즉 욕심이 적은 사람은 바라는 것이 적어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이른바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바르게 하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최선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이는 법정 스님의 지금 이 순간에 실린 글인데요. 긴장하면 몸과 마음이 위축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정도를 넘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긴장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되고 삶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로 긴장하게 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에도 긴장감을 줄여야 합니다. 긴장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일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긴장 완화법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좋은 일도 늘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진다. 어려운 때일수록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 덜 갖고도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있는 법이고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존재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축복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축복의 불로초입니다. 녹슨 삶을 두려워하라. 우리 모두는 늙는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 차례가 오면 죽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다. 녹슨 삶을 두려워해야 한다. 삶이 녹슬면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삶이 녹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삶이 녹슬면 꿈도 행복도 다 사라지고 맙니다. 삶이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게으름, 무질서, 거짓말, 남을 비난하는 일, 부정적인 생각 등 인생의 녹이 끼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녹이 슬면 그 삶은 죽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녹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늘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창조하는 일,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을 만들어 간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창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배우고 익히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됩니다. 창조라는 것은 지금은 없지만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서 삶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에너지는 배우고 익히는 데서 옵니다.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창조적 행위이며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치며 새롭게 거듭납니다. 새롭게 자신을 거듭나게 하는 행위가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겨 실행한다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은 커다란 생명체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 우주가 벌이고 있는 생명의 잔치에 함께하는 일이다. 사람이 착하고 어진 마음을 쓰면 이 우주에 있는 착하고 어진 기운들이 밀려온다. 반대로 어둡거나 어리석은 생각을 지닐 때는 이 우주 안에 있는 우물하고 파괴적인 독소들이 몰려온다. 산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개척하고 활짝 꽃피우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착한 마음으로 살면 착한 기운을 받아 착한 인생이 되고 나쁘게 살면 어둡고 칙칙한 나쁜 기운을 받아 나쁜 인생이 됩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살면 매사에 긍정적인 인생이 되고 부정적으로 살면 매사에 부정적인 인생이 됩니다.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우주에 있는 착하고 어진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겨울 하늘 아래서 세상에 거저되는 일도 없지만 공것 또한 절대로 없다. 그만한 보상을 치르지 않고는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인생은 한 방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허황된 생각과
허영심에 빠지게 합니다. 정당한 노력을 들여 얻는 보상이야말로 스스로를 떳떳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삶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을 보다 원숙한 인생이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상을 치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방법입니다. 무소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궁색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마치 삶의 지표와도 같은 말, 무소유는 그 어떤 말보다도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엔 넉넉히 있음에도 더 많이, 더 풍족하게, 더 충만하게 자신의 창고를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이 있습니다. 무소유는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거지를 바로잡아줄 지침과도 같은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낭비적으로, 소모적으로 흐트러지려고 할 땐 무소유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깊이 거울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바로잡아 안전한 삶의 항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취미는, 오늘 나의 취미는 끝없는 인내다. 나폴레옹이 이르길 최후의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인내하는 데서 운명이 좌우되고 성공이 따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벤저민 플랭클린도 인내하는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내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수단입니다. 인내는 고통을 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줄 것입니다. 뜰에 해바라기가 피었네. 우리들의 일상이 따분할수록 사는 즐거움을 우리가 몸소 만들어야 한다. 즐거운 삶의 소재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무수히 널려 있다.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즐거움과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한때지만 스스로 만드는 즐거움과 행복은 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일 중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즐거워서 하는 일은 힘들거나 어려워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면 그 즐거움과 행복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즐거움이야말로 즐거움의 화수분인 것입니다. 안으로 귀 기울이기.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복잡하거나 모순되게 살지 말고 안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단순한 삶이 본질적인 삶이다. 같은 문제를 놓고도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현상을 보입니다. 첫째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둘째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셋째는 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면 삶 또한 담백해지고 순수해집니다. 단순하게 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욕망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순수하고
인간적인 것은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본질적인 삶의 의미는 단순함에 있기에 자신의 삶에 보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 달에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초지일관, 처음 세운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처음 시작할 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매사에 의욕이 절절 넘칩니다. 목표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시도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고 나면 첫 마음을 잃고 느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해이해진 까닭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 달빛 아래에서 돈이란 우리들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으로 차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돈을 수량적인 단위로만 보지 말고 좋은 일과 좋은 생각에 따라다니는 우주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돈도 같은 돈이 아닙니다. 좋은 일에 쓰면 기쁨의 에너지와 즐거움의 에너지가 함께하고 옳지 않은 곳에 쓰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강교한 요괴와 같습니다. 또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번 돈도 역시 기쁨의 에너지와 즐거움의 에너지가 함께합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을 통해 번 돈은 어둠과 같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은 일과 좋은 생각에 따라다니는 우주의 흐름, 즉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돈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돈을 수량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에 따라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삶에 저항하지 마라. 삶은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자신의 현실이 어렵거나 마땅치 않을 때 흔히 삶을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을 불공평하다고 하기 전에 자신이 과연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결점은 환경이나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삶에 대해 불평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것은 삶에 대한 저항일 뿐 그로 인해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엘 존슨은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삶에 저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부여받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이 소중한 삶을 아무렇게나 산다거나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배반이자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 법정 잠언집 365 너는 꽃이 되어라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